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뷰어 케니입니다. 어느덧 2022년 새해가 밝았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2년 새해를 맞아 원하시는 아이템 플렉스 잘하고 계신가요? 연말 또는 연초는 특히 세일도 많고 겨울의 낭만적인 느낌도 살아나서 뭔가 지갑을 열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죠. 그리고 새해를 맞아 새롭게 뭔가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필기구를 구매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학생분들에게 선물로 주기에도 딱 좋죠.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저는 필기구 중에서 만년필만 제대로 파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문구류 전문가라고 하기엔 자신은 없지만 그나마 만년필 하나만큼은 오랜 시간 동안 구매를 해와가지고 조금은 아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필기구 중에 유난히 만년필 리뷰만 하는 이유기도 하죠. 그래서 저 리뷰어 케니가 연초 쇼핑 시즌을 맞아 만년필을 구매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들과 중요한 포인트들을 알려드리는 영상을 올립니다. 특히 만년필에 입문을 하시기 전 또는 이제 막 만년필의 매력에 빠져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보시면 좋은 영상일 것 같아요.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만년필을 구매하기 전 고려해야 할 사항 첫 번째는 용도입니다. 만년필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가? 만년필은 필기구니까 당연히 쓰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이 머릿속에 드시죠? 물론 쓰기 위해서, 적기 위해서 만년필을 사는 게 기본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어디에,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쓸 것인지는 대부분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회사에서 바쁘고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보내는 당신. 한 손으로는 전화를 받고요. 다른 한 손으로는 눈에 보이는 아무 종이에 급하게 메모를 막 해요. 이런 업무 상황에서는 실수로 펜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 급하게 막 휘갈겨 쓰다 보니까 닙이 잘 휘거나 하는 현상이 발생할 확률이 높겠죠. 즉 가능하면 가격대가 저렴하면서 얇고 날카로운 필기감을 가진 닙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전화를 받으면서 동시에 나 자신이 필기로 중요한 내용을 메모하고 있다는 걸 인지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직장인은 나뿐만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비싼 만년필이면 누군가 훔쳐가거나 또는 잃어버렸을 때 마음이 아프겠죠? 즉 가능하면 중저가 펜들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반대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일기장에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되돌아보며 일기를 쓴다면 이때는 차분하면서 편안한 필기감을 지닌 만년필들이 잘 어울리겠죠? 적게는 1분에서 2분, 길게는 10분 이상 앉아서 쭉 필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편안한 그립감도 어느 정도 중요할 수 있겠고 또 본인만의 스타일을 살려서 필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닙의 크기도 조금은 굵어도 될 거예요. 즉, 구독자분들께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기 위해 만년필을 구매할 건가? 이것은 분명 만년필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할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닙의 사이즈입니다. 만년필의 닙은 일반적으로는 B, M, F, EF 4개의 촉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들 외에도 더 있기는 한데 거의 대부분은 이 4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선 4개만을 말씀드릴게요. B가 가장 굵고요. 반대로 EF가 가장 얇습니다. 굵으면 부드러우면서 필기감을 조절할 수 있는 경우가 많고 얇으면 사각거리면서 샤프한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작은 다이어리에 빼곡하게 적으신다면 B나 M촉은 추천드리기 힘들고 EF나 F가 적합하겠죠. 반대로 이런 고급 한정판 노트에 여러분들이 시를 적거나 캘리그라피를 하신다면 더 굵은 촉이 자신의 스타일을 뽐내기 좋을 수 있겠네요. 물론 EF촉으로도 가능은 하지만 감성을 목적으로 필기를 시작하는 순간 나만의 필체와 스타일을 나타내고 싶기 때문에 보통은 지나치게 간단한 촉을 피하시더라고요. 세 번째는 가격입니다. 내 지갑에 총알이 얼마나 들어있는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나왔죠. 그만큼 현실적인 이유이기도 해요. 만년필은 기본적으로 샤프나 펜보다 가격대가 높은 편입니다. 만년필 취미를 가지신 분들은 언제나 지갑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샤프나 펜보다 적게는 2~3배, 많게는 10배 이상까지 큰 금액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카푸어 혹은 시푸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자동차나 시계만큼은 아니지만 만년필도 나름 비싼 것들은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만년필 푸어이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가능하면 부담이 없는 선에서 취미생활을 즐기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만년필이 좋아도 지나치게 비싼 것들을 자주 사게 되면 큰 부담이 오겠죠. 부담을 느끼게 된다면 언젠가는 현자 타임이 와요. 그래서 결국은 한순간에 만년필을 모두 처분하고 이 취미를 떠나게 될 수도 있어요. 운동을 할 때에도 천천히 시간을 두면서 호흡을 하고 워밍업을 한 다음에 경기를 뛰잖아요. 취미생활도 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어떤 종류의 취미를 즐기던 간에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금씩 꾸준하게 즐기시는 분들이 해당 취미를 오랫동안 즐기시더라고요. 네 번째, 만년필의 크기 및 바디의 굵기.
감성적인 부분을 보나 실용적인 부분을 보나 만년필의 바디의 외형은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구독자분들께서도 모두 손의 크기, 손가락의 길이가 다르시죠? 나에게는 딱 맞는 만년필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클 수도 있고 반대로 또 너무 작을 수도 있습니다. 즉 일부러 특이한 것을 구매하시는 게 아니라면 자신의 손 크기에 맞는 걸 사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짧은 몽땅 만년필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지나치게 짧으면 보기에는 귀여워 보이긴 하지만 장시간 필기하기엔 손이 너무 피곤합니다. 그래서 몽블랑의 예를 들어서 모차르트 만년필을 구매하지 않은 이유죠. 제가 손가락이 좀 굵은데 저거 분명 사왔자 못 쓰고 전시용으로 있을 거라는 게 뻔히 보이거든요. 바디, 즉 배럴의 굵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마다 손의 크기가 다르고 선호하는 필기감도 다르고 필기 스타일도 다르기 때문에 얼마나 굵은 만년필을 사야 하는가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자면요. 대표적으로 펠리칸의 M 시리즈들을 보면 사이즈별로 같은 컬러의 모델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죠. 물론 세세하게 들어가면 각 모델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비슷한 외형의 사이즈가 M200, 400, 600, 800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서 손에 맞는 걸 선택하기 편해요. 만약 여러분들이 사이즈에 딱 맞는 게 M600이라고 가정을 하죠. 그럼 만년필을 파는 어느 곳에 가더라도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저는 펠리칸의 M600이 크기가 딱 맞는데 어떤 모델이 크기가 비슷할까요? 이러면 만년필을 아는 분들이라면 저 사람은 어떤 만년필 사이즈가 크기가 맞겠구나 라고 감이 딱 오거든요. 즉 자기만의 구매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네, 다음 포인트는요. 브랜드입니다. 어떤 브랜드의 만년필을 선택할 것인가. 만년필은 필기를 하는 물건이라 실용성이 가장 중요할 것 같지만 의외로 브랜드 인지도나 이미지도 중요합니다. 가성비의 영역을 넘어서는 순간 해당 브랜드의 이미지나 인지도는 나 자신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정말로 아무거나 들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돈과 지위가 올라가고 주변에 보이는 눈이 많아지고 나 자신이 경제적 여유가 생긴다면 상위 브랜드나 라인업으로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대부분의 만년필 애호가 분들께서 시작은 람이나 파카로 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일단은 가장 대중적이고요. 저가 라인은 가성비도 괜찮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파워카스텔 같이 독특한 우디 감성을 접하고는 그 매력에 빠지게 되거나 이탈리아의 오로라, 몬테그레파 같은 특유의 디자인과 감성에 매혹되기도 하죠. 그러다가 나는 더 높은 상위 브랜드를 원해. 어디 평균 가격대가 높은 브랜드 어디 없나? 하면 이제 3대 장인, 몽블랑, 듀퐁, 그라폰 또는 까렌다시 이쪽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죠. 만년필 브랜드로 그 사람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이 어떤 스타일의 만년필을 선호하고 어느 정도 가격대를 좋아하는지는 알 수 있거든요. 6번째, 감성입니다. 내가 만년필을 구매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감성 포인트는 무엇인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다른 이유들도 전부 중요하죠.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감성 포인트입니다. 만년필도 가격대가 올라가면 분명 사치품인 만큼 감성적인 요소를 빼고 설명하면 앞뒤가 맞지 않겠죠? 내가 어떤 만년필에 관심이 있는데 그 만년필에 어떤 특정한 감성 포인트가 마음에 드는가? 내가 충분히 지갑을 열 정도의 감성을 자극을 하는가? 만약 예스다, 그럼 구매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올해 구매한 만년필들을 돌아보면서 제가 느낀 감성 포인트들을 하나씩 말씀드려 볼게요. 비교적 최근에 리뷰한 라미 2000 브라운 한정판. 브라운 컬러의 브러싱과 그립의 실버 마감 처리가 예술적이며 함께 딸려오는 고급스러운 케이스와 한정판 세트 구성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라폰 파워카스텔. 고귀한 귀족 감성이 느껴지는 캡의 디자인과 묵직한 무게감이 주는 견고함, 그리고 립에서 느껴지는 섬세한 세공미. 워터맨 엑스퍼트 3. 겉으로 보기에는 굵고 약간 투박해 보이지만 캡을 열고 안쪽을 살펴보시면 느껴지는 금립의 화려한 반전 매력. 같은 워터맨사의 뉴 헤미스피어. 날씬하고 매끄러운 바디라인에 화려한 중결링, 하지만 착한 가격. 이렇게 각자만의 확실한 디자인적인 감성 포인트들이 존재하거든요. 물론 제가 느낀 것들과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이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떤 포인트든 나 자신이 정말로 마음에 든다. 그럼 구매하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선택은 나 자신이 하는 거니까요. 네, 지금까지 만년필을 구매하기 전에 고려하시면 좋은 사항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만년필이라는 물건이 일반 샤프나 펜들에 비하면 진입장벽이 좀 있는 편이잖아요. 막상 몇 번 사보면 어려울 것도 별로 없는데 처음 구매하신다 하면 난생 처음 듣는 용어들이 한가득이고 어떤 브랜드에 어떤 모델이 좋은지 파악하기 힘드시죠. 그나마 저 케니가 오늘 업로드한 이 영상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것들이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언제나 댓글 부탁드립니다. 제가 최대한 답변 드릴게요. 그럼 이만 영상을 줄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금까지 리뷰어 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